안녕하십니까. 텍스트북과 한 달에 10점 올리기의 김태희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단어는 무작정 외우는 게 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의 강의가 이제 진행될 방향이라던가 이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제 텍스트 단어 곱하기 10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점수의 여유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현재 내가 380점이다 이러면서 어휘가 38점 정도가 나오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점수가 올라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5점에서 한 7점, 10점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어를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단어가 점수가 높아야지만 앞으로의 점수가 되는데 올라가는데 약간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단어를 먼저 높게 만들어 놓고 한다 모든 걸 시작하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텍스트가 이제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독해나 청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여러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반 성인 어휘량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42,000단어 정도쯤 알고 있다고 합니다. 42,000단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알고 있나요? 그러면 35,000단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서 다들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사용하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보다 미국에서 하는 단어의 개수가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본격적인 전문가적인 지식적인 그런 단어라든가 어떤 신조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단어의 개수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약간 그렇다고 생각이 제가 드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수능 영어 단어의 개수는, 수능에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의 개수는 약 5,000개에서 6,500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 정도쯤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많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은 그냥 어떤 기본적인 회화를 하는 데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 8,000단어에서 9,000단어 정도쯤 알게 되면은 어떤 영어를 봤었을 때 아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탭스에서 탭스가 이제 원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탭스 단어 이렇게 뭐 정확히 한 18,000단어쯤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공식 자료가 나온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하는 것이냐면 탭스가 이제 앞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봤는데, 탭스 같은 경우는 현재 탭스의 시험이 유럽에서 제공하고 있는 CFR과 굉장히 이렇게 매칭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미국식 ILR과 매칭되기 원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탭스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대체로 다루는 주제는 어떻게 해서 이 탭스 시험이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그거가 우리가 만들어진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CFR과 매칭이 되는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가 열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가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CFR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제 뭔가 보면은, 이건 유럽식이에요. CFR은 유럽에서 만든 기구인데, 영어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C2, C1, B2, B1, A2, A1으로 나눠요. 그래서 총 6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할 때 이제 C2를 받기 위해서, 이게 C2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스페니쉬, 이탈리아어, 영어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단어들을 비추어 봤었을 때 거기서 요구하는 단어의 개수가 약 18,000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탭스마저도 그 정도 단어를 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는 건 이제 ILR인데요. 이것은 미국 국무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거기 미국에서는 굉장히 멀티컬처럴리즘에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라거든요. 이제 거기 생각하면 0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탭스는 미국식 등급을 순서를 역으로 치환한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탭스에서는 이제 고득점이 1 플러스 등급을 듣는 반면에 미국의 IRR에서는 4 플러스가 고등급이에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4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 18,000단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쯤 되게 되면 다른 원어민이 알고 있는 단어 숫자의 한 반 정도 알게 되면 유창하다라고 봐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위미 같은 경우를 가가지고 유학을 거의 한 십몇 년 했잖아요. 12년 했는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떤 단어나 이런 거를 비추어 봤었을 때 그거에 비해서 그쵸 외국인 애들이 쓰는 표현에 한 가끔씩 못 알아듣는 거가 꽤 많은 걸로 보아서 아직까지도 생각해보면 한 반 정도? 반 정도는 약간 좀 무리고 한 4분의 3 정도 아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잠깐 좀 들긴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비교한 건 ILR과 그다음 CFR 이런 걸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탭스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 자기는 토익도 준비해봤다, 뭐 토플도 준비해서 토플은 몇 점까지 나와봤는데 어떠냐. 아니면은 심지어 이런 질문들도 많죠. 그러니까 내가 토플하고 토익, 그러니까 탭스, 토익 세 개를 다 동시에 받는 학교가 있는데 내가 뭘 준비하는 게 가장 빠르겠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는 게 많은데. 제가 탭스 강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토익을 만약 받는 학교가 있다 치면 무조건 토익부터 토익이 제일 쉽습니다. 토익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토익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동남아에서 보시는 분들, 전 세계가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일본, 중국 이런 분들이 밑에를 깔아주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뭔가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토익을 본다면 무조건 일본인 친구들이나 중국인 친구보다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토익을 보시고 그다음 토플과 탭스를 두 개를 비교한다 치면 어느 게 더 쉽냐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토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토플을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탭부심, 그러니까 토플 부심 같은 게 있어요. 난 토플 공부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어깨 익히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토플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학을 간다던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겠죠. 근데 전, 탭스 앞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야, 탭스 앞에서 감히, 이렇게. 토플 시험과 탭스는 시험 자체의 평가의 기준이 달라요. 만들어진 게 달라요. 자, 이제 토플을 풀어보면은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할 줄 아는 실력을 다르게 하는 게 토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그죠? 근데 탭스는 Test of English Proficiency, 그다음에 이 S는 뭐에서 하냐?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요거 이렇게 뺄게요. 예. 어쨌든 여기 Test of the English Proficiency예요. 그래가지고 탭스에서 1+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나라의 언어를 교양 있는 모국인처럼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잘하면 한마디로 약간 좀 뭐랄까 뭐 옛날에 미수다에 나왔던 따로씨처럼 이제 한국말을 잘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말을 잘한다 치면은 그냥 어떤 타일러 씨만큼 영어를 잘한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역사도 그렇구만. 그 정도쯤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좀 극명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탭스 만점을 받는 거 토플 만점을 받는다고 해서 탭스에서 제가 봤을 때 그분이 토플 만점이다. 그런데 탭스를 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환산표로 따지면은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는 토플이 그렇게까지 이제 탭스만큼 어렵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 외국에서 영어를 측정하면서 뭔가 탭스가 토플하고도 넘사벽이다. 넘사벽이다. 네, 저한테서 이렇게 하면 너는 도대체 토플에 대해서 뭘 한다고 너는 가르쳐 본 적도 없잖냐라고 말하지만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토플을 가르치는 거 이제 가가지고 서티피케이션까지 다 받아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거 다 제 그 트레이닝까지 심지어 토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어떻게 매기는구나까지 공부하고 온 사람이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좀 알아주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모든 언어의 기본은 그래서 어휘를 숙지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배운 언어의 개수는 총 6가지 정도를 배웠어요. 배운 걸로만 따지면은 불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6가지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어디 가서 할 줄 안다라고 할 정도 되는 것이 4개국어쯤 합니다. 가지고 이제 한국어랑 이제 영어는 잘하고요. 일본어도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에 갔는데 뭐 통역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정도 지낼 정도가 되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부전공이 중국어기도 하고 여자친구를 이제 2년 정도 중국 사람하고 사귀다 보니까 그냥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해가지고 좀 알아듣는 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 못하더라도 알아듣는 거는 기똥차게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언어를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거를 하면서도 이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가를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독일어 같은 거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언어를 못할 때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공부하다 보면 뭐냐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게 언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학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교육학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게 돼 가지고 막 별의별 공부를 다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나오는 건 뭐냐면 모든 언어의 기본은 어휘를 숙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뭐 스쳐 지나갔어요, 놓쳤어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모르시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휘를 공부하는 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한 번이라도 단어를 접해 본 단어와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은 단어는 정말 말도 안 될 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깜지 만드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막 빽빽하게 막 글씨를 쓴다던가, 막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100번씩 쓴다던가, 뭐 이런 게 뭐 어떤 사람들한테 이득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제 접할 수 있는 단어의 이렇게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는 거는 단어장이나 이런 걸 만약에 공부하신다 칠 때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읽어 보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려요. 단어장을 그냥 한마디로 하루에 한 1000단어쯤 읽어 보는 거죠. 쫙 1000단어. 그래서 그 1000단어쯤 읽게 되면은 과연 기억이 남겠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남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이렇게 재미 삼아서 잘 읽다 보면은 내가 이제 어디서 봤던 단어라든가 어떤 단어를 내가 몰랐었다가 뭐 해 가지고 이게 이 뜻이었어라고 생각한다든가, 가끔씩 눈에 띄는 단어들이 이렇게 딱딱딱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의 과거의 경험과 이렇게 만나져 가지고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 많이 생기는 좋기 때문에 단어는 굉장히 많이 접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이제 어떤 탭스 독해라든가 청해라든가 이런 걸 저한테 질문하실 때도, 선생님 저는 이제 갖다가 막 어떤 거를 갖다 문제집을 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할 때는 문제집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까지는 반복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을 풀고 난 다음에 리뷰를 한 번 하는 거는 무조건 추천해 드려요. 하지만 이제 그 문제집을 갖다가 한 5번을 봤어요, 10번을 봤어요,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이 커버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에 몰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덜렁덜렁하면서 건성건성으로 풀지도 말고, 그냥 한마디로 2번 정도, 3번 정도를 반복해서 보면서 넘어가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그것도 다시 반복하는 건 언제 반복하느냐, 한 권 문제집을 다 풀고 그다음에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집을 한 번 더 풀고 다시 리뷰를 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문제집으로 넘어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걸 하고 다음에 이걸로 가는 게 좀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봤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본 것들을 2번 이상 접해 보는 것은 장기 기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뇌과학이라든가 교육학이라든가 그래서 있었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들은 이제 수능을 성공적으로 치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수능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이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뭔가 의전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편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상위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 시험들을 되게 보시는 분이 많고, 가끔씩 고등학생 분들도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된 분들은 이제 수능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가정했었을 때 무조건 4000에서 5000단어쯤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고 어휘 점수를 문제 당장 친다 치면 당장 30점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30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대학생이 탭스를 그냥 가서 준비 없이 쳐보세요 하고 난 다음 탭스를 그냥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인서울 같은 정도라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가 너무 싫어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가끔씩 이제 뭐 굉장히 훌륭한 스펙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뭐 한양대 막 공대를 다니신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카이스트 어딜 다니시는데 이제 그냥 그쪽으로 가신 거가 영어가 너무 싫어가지고 영포를 미리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좋은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막 거기가 23점 나오고 뭐 이러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 제가 20점대가 나오긴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30점 정도쯤 나오게 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25점에서 30점이 약간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작정 단어를 외우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가 된다고 하는 과정하에 우리가 이제 어떤 어휘를 가르쳐 나갈 때 너무 쉬운 어휘만 계속 나오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탭스 단어는 탭스 단어장을 가지고 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노랭이라던가 아니면은 탭스에서 발행한 그 단어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외로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컨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단어를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어를 분명히 이 단어 어디서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게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는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탭스가 어휘 부분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부터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어휘를 많이 알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내가 만약에 같은 어휘력을 갖고 있다라면 한 문제라던가 두 문제라던가 더 잘 맞을 수 있는 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탭스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부터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하는 방법 같은 경우 제가 여지껏 많이 풀어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중에 몇몇 가지는 탭스 세미나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자, verb noun combination, 요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직접 들었던 약간 어피셜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이라던가 다른 어떤 언어 체계라던가 이런 시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verb noun combination이라는 게 있고, recognizing the commonly used phrases, 그다음에 distinguish similarly spelled words, 그다음에 딱 보시면 plainly difficult word meanings.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말이죠. 예, 요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냥 대놓고 어렵게, 한국말로 하면 대놓고 어려운 단어들,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verb noun combinat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거가 아침밥을 먹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한국말에서는 아침밥 먹었니? 라고 하는데, 아침밥 섭취했니? 라고 물어본다 치면 틀리진 않잖아요. 섭취란 단어가, 그렇죠, 밥은 섭취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아침밥 먹었니? 했는데 아침밥 섭취했니? 물어보면 우리가 딱 듣자마자 어색하잖아요. 딱 듣고 이상하네? 뭐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죠. I hear you pass your biology final 했더니 yes, I'm really 어쩌고 that's over, 끝났다니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settled도 있고요, relieved가 있고, confused가 있고, established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한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relieve가 답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뜻만 생각한다면 settled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안정되다니까. 나는 정말 이제 끝났다니 안정됐어. 내 마음이 이제 안정된 것 같아.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단어를 골라야 된다는 것을 골라내는 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고 이거를 골라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탭스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뭐 바이올로지 파이널이라던가 시험에 관련된 게 끝났을 때는 relieve라는 표현을 써라고 하는 거를 너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단어만 많이 외우신 분들이 가장 한계점이 이거죠. 그래서 이 단어 뜻은 이건데 지금 여기서는 못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recognizing commonly used phrases, 이거가 이제 관념적인 표현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do you promise to be home on time? 네가 이제 제 시간에 집에 올 걸 약속할 수 있어? 너 집에 제때 올 거야? 그랬더니 yes, you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drag your feet, have my words, cut to the chase, go to the extra mile. 이게 그럼 이제 단어의 뜻만 생각한다면 B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You have my words. 내 단어를 가지고 있어. 그래, 너는 내 단어를 가지고 있어.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뭔 소리지? 하지만 이제 내가 약속한다는 얘기 의미로 쓰죠. You have my words. 가지고 내가 약속할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말씀드리면 drag your feet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민기적거리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cut to the chase 같은 경우는 그냥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뜻이고, go the extra mile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더 하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역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 이제 이런 뜻들을 알고 있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distinguishing the similarly spelled words.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해요 하지만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서가 이게 비율 순서거든요. 탭스에서 나오는 비율 정도인데 이게 가장 흔한 문제 타입이고,
요게 두 번째 흔한 문제 타입이고 요게 세 번째 흔한 문제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신 방식도 물론 이 문제를 접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세 보면 30문제 중에서 한 3문제나 2문제가 될까 말까 할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되긴 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도움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방법은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어쨌든 가르쳐 드리긴 해야 되죠. 문제는 나오니까. 자, Lexington System offers attractive 어쩌고 package for managers.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 관리직한테는 어떤 attractive한 뭘 준대요, 패키지를. 자, including housing assistance, 월세도 내주고, and performance bonuses, 보너스도 준다는 거죠. 성과급도 준다. 그럼 이제 restitution, requisition, repatriation, remuneration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뜻이 이런 문제들이죠. R로 시작하니까 R로 시작하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단어를 골라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요런 정도의 문제를 맞추는 데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re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시라는 뜻이라는 다시 agai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restitution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rest가 이게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restitution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뭔가 다시 서 있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복수 막 이런 느낌이려나? 막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마디로 어떤 단어인지 유추를 해볼 수 있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que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question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inquiry, 뭐 question 이런 거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묻다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que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뜨면 제청하다.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뭔가를 요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이 뜻하고 관계가 없죠. 그다음에 자, repatriation 이렇게 하면은 patri라는 것이 이게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patron, matron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matron이 엄마고 patri가 아빠예요. 그러면 repatriation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고국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준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아빠가 있는 고향으로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향을 다시 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국으로 추방한다는 얘기를 적게 돌려말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리라고 하는데 numeration이라는 게 기프트란 뜻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무라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가지고 의무에 대한 대가 레션이니까 레셔닝 받는 거거든요. 의무를 다했더니 이 레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서 내가 의무를 다해서 뭔가 줬으니까 이거하고 더 잘 어울리는 뜻이겠네 생각한 뜻이죠. 이거는 이제 보상이란 뜻인데 remuneration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갖다가 뜯어서 보면은 어근과 그러니까 어원을 중해서 어근과 어미, 어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었을 때 그래서 이 답이 D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맞출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갖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municipal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cipal 이게 욕한 거 아니에요? 욕한 거 아니에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어쨌든 cit이라고 하는 게 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pal 이거가 해가지고 요거가 이제 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쥐고 있는 사람 이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이렇게 그럴까 주의 아니면 시의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하는 좌지우지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가 됐죠. 정치가. 그다음 principal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최우뜸이란 뜻이고 으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교장 선생님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추측해가지고 뜻을 유추해서 답을 맞출 수 있게 해보는 거죠. 자, 마지막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대놓고 어려운 거. 그냥 대놓고 어려운 이제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거고요. 자, 조지 페이튼 장군이죠. 그때 2차 대전 때 장군. earned a reputation for being 어떻게 됐었던 걸 이렇게 명성을 얻었다는 거죠. by abusing his power and treating those under his command poorly.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이제 강하게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poorly에 treat했다는 것을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이제 단어가 4단어죠. despotic, voracious, scrupulous, 그다음 ingratiating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4단어가 다 뭔 뜻인지 잘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유추해 보자면 데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팟이 이게 파워란 뜻이에요. potency 이런 뜻 아시죠? 그러니까 potent, omnipotent. 이렇게 내가 이게 omni 하나의 힘을 가진 사람. 이게 전지전능함이 뜻이고. 그죠? 그다음에 뭐 potency 같은 경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뭐 약에서 쓰는 것도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despotent가 그러니까 집에서 힘을 휘두르는 거니까 이것이 독재적인이라는 뜻으로 파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이거 같은 bore란 뜻이 이게 먹어치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voracious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devour 이게 스타크래프트 2에 나오는 유닛이죠. devour 먹어치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voracious라는 건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하는 형용사 뜻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scrupt이라는 것이 이게 검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에 신경을 자주 쓰다. 뭔가 이렇게 meticulous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쓰다. 이거 신경 쓰다는 뜻이니까 좀 아니 검사다는 뜻이니까 이거고. 자, in이라는 것은 내 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리는 건데 gratitude가 이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gracious라기도 하고 이제 스페니쉬로 gratitude라고 하는 게 감사라는 뜻이잖아요. grati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함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알랑거리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뜻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알랑거리라는 뜻을 모르더라도 뭔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죽어 다닐 것이고, 그죠? 뭔가 나쁜 그거니까 어뷰스가 같이 있으니까. 이게 scrupulous 같은 경우는 요거가 이제 뭔가 검사하는 거니까 요거는 살짝 좀 세모를 칠 수 있을 것 같고, 보라시어스하고는 이거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얘는 죽었다 아니고 얘는 뭔가 힘과 관련이 있었으니까 아 답이 A일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 보면서 그러니까 외울 때도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원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어휘를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어원이 섞여 있는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뭐 사실은 이런 것도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저기 인도어라던가 뭐 심지어 중국어도 섞여 있기도 하죠. 뭐 롱타임 노스티는 중국어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원이 섞여 있는데 이들을 공부하는 것은 한국인이 한자를 공부하면은 어려운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서 진짜 좋은 게 라틴어를 공부한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는 라틴어를 베이스하고 있는 언어들, 이탈리아어, 스페니쉬 이런 것들은 그냥 했을 때 될 수 있듯이겠구나라고 유추기 하는 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심지어 이게 극단적인 게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과 이탈리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네 대화를 하면은요. 한 60%, 70%는 서로가 뜻이 통해요. 그러니까 어딘가 가지고 내가 이탈리아어도 잘하고 스페니쉬도 잘해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건 맞는데 뭔가 부러운 건 맞는데 막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스페니쉬하고 이탈리아나 프렌치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걸 하나 배우면 4개 국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약간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탈리아어를 이렇게 스페니쉬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이 이렇게 공부 안 하고도 말이 통하는 거는 좀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언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을 해가지고 영어를 하다가 이제 조금 뭔가 이제 뭔가 영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스페니쉬도 공부하시면은 어원으로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에는 이런 강의가 없습니다. 제가 아마도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강의가 아닐까 싶은데, 가지고 문제는 자체는 이제 굉장히 탭스를 위주로, 그러니까 탭스에 있는 단어를 위주로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제 탭스 문제들을 계속 풀다 보면은 그래서 어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어원을 한번 정리를 싹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단어의 뜻은 몰라도 대충 보고는 우리가 한자어를 보고 한 다음에 한글을 보면 한자어를 생각해서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게 보면은 이 뜻이 대충 무슨 뜻이겠군이라고 유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테스트 한 달 만에 복화 10점 올리기 김태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